오케이, 안녕하십니까, 링거입니다. 오랜만이죠. 자, 오늘은 대원근 타겟 2.0, 제가 대원근 타겟을 2년 전에 올렸는데 그거를 좀 더 이제 어드밴스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근은 또 다른 이름이 소광배근이에요. 소광배근. 왜 그러냐면 광배근이 상완골에 미치는 영향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소광배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광배근이 이 상완골에 미치는 영향이 뭐예요? 자, 광배근이 이렇게 척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와서 이게 상완골에 붙는데 이렇게 쭉쭉 잡아당기면은 내외전이 되겠죠. 그래서 상완골 내외전을 첫 번째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팔을 앞에서 몸통적으로 잡아당기는 신전의 기능, 양사이드에서 몸통적으로 손을 가져오는 내전의 기능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광배근이 상완골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대원근도 똑같이 한다. 제가 랩다운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립은 클로즈 그립으로 맞춰 주시는데요. 클로즈 그립을 선택하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적인 이유와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데 기능적 이유가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광배근 타겟으로 풀다운을 진행을 할 때 넓은 너비로 잡고 수행을 하잖아요. 이거는 논문으로도 증명이 된 건데 좁은 그립으로 풀다운을 하는 것보다 넓은 그립으로 풀다운을 할 때가 좀 더 광배근이 더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클로즈 그립으로 잡았을 때는 광배근의 비중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광배근의 비중이 좀 떨어지는 만큼 비중이 올라가는 근육이 있다면 그게 대원근입니다. 그래서 광배근의 비중을 줄이고 대원근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클로즈 그립을 선택한다는 점, 그게 첫 번째 이제 기능적인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구조적인 이유인데 저희가 대원근이나 광배근의 타겟을 하기 위해서는 흉추가 굴곡이 되면서 견갑이 전인이 될수록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좁은 그립을 잡을수록 전인을 만들기가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클로즈 그립을 잡는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또 아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 풀다운류에서 대원근의 타겟을 하기 위한 견갑의 이 가동 범위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대원근을 많이 쓰이기 위해서는 최대 이완을 했을 때 전인 거상 상태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축을 할 때 견갑골은 하강까지입니다. 하강까지. 이거는 제가 수행하면서 보여드릴게요. 하강까지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제가 대원근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인거상이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하강까지 잡아당겨야 되는데 전인거상에서 하강으로 다 왔을 때쯤에 상완도 다 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견갑을 누르고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이제 광배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강까지 왔을 때 이 상완에 이제 잡아당김도 끝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하강을 하고 당기게 되면은 이제 광배 운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알고 계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그립 잡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그립을 어떤 식으로 잡으셔야 되냐면 이 그립 같은 경우에는 어느 헬스장 가나 있는 그립이잖아요. 이 머리와 꼬리 중에 머리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손목을 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팔꿈치가 이렇게 손목을 꺾는 순간에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내회전 상태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완을 할 때 뼈대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상완골은 내회전, 견갑골은 전인거상, 흉추는 굴곡의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상완골의 내회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로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거나 손목을 이렇게 세워주게 된다면 팔꿈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걸 이제 외회전 상태라고 하는데 저희가 과하게 상완이 이렇게 외회전 상태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완을 했을 때 팔을 높게 들게 되잖아요. 근데 높게 들게 될 때 외회전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어깨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잡고 최대 이완을 만들었을 때 적절하게 내회전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립을 잡았으면은 수행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 일단은 앉으십시오. 일단 앉아서 그냥 매달려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지금 이 상태로는 등에 텐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등에 긴장감을 걸어주는 작업을 먼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에 긴장감을 걸어주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흉추 신전력을 걸어주시는 거고요. 흉추 신전력이 뭐냐면 명치를 들어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뒤로 눕는 힘이에요. 그래서 무게가 잡아당겨지는 반대 방향으로 누우려고 하셔야지 등에 긴장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로 체스트업과 뒤로 눕는 힘을 통해서 등에 긴장감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상완골 내회전,
견갑골 전인 거상 흉추 굴곡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또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뼈대 움직임의 관계예요. 저희가 흉추의 움직임에 따라서 견갑골과 상완골이 그에 맞는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에 맞는 형태가 뭐냐면 흉추를 굴곡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견갑골도 전인이 되려고 하고요. 견갑골이 전인이 되면서 상완골이 지금 어떻게 도나요? 안쪽으로 돌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내회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흉추 굴곡을 만들면 자동으로 견갑골은 전이, 상완골은 내회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스타트 자세에서 흉추 신전 걸어주고 뒤로 눕는 힘을 통해서 등의 긴장감을 충분히 걸어줬다면 이제 이완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흉추 굴곡을 통해서 이렇게 전인과 상완골 내외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벌써 이제 대원근이 쫙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쪽에 있는 근육이 대원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겨드랑이 쪽에 느낌이 오시게 만들어 주셨다면 1차적으로 성공하신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각인데, 대원근에 이제 자극을 좀 더 몰아넣기 위해서는 상체의 각이 레프트 다운에서는 좀 세워져야 돼요. 이제 80도 정도로 상체를 거의 세우다시피 가셔야 좀 더 대원근의 텐션을 더 강하게 걸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2년 전에 올렸던 대원근 타겟의 이완 잡는 방법이었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3번 더 뜯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3번 더 뜯냐면, 여기서 흉추 굴곡 1차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원근이 한 번 더 뜯기고, 그 다음에 추가로 2차로 후방경사까지 하면은 2번 더 뜯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호흡을 들이마시면은 흉곽이 들리면서 3번 더 뜯깁니다. 또는 백큐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백큐을 하셔도 좋고요. 여기서 이제 흉추 굴곡과 후방경사를 통해서 2번 뜯고, 여기서 호흡을 들이마시면은 3번 뜯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최대 이완 자세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축 자세인데, 수축을 하실 때는 이완 자세의 반대로 흉추가 지금 굴곡이면은 신전으로, 견갑이 전인 거상이면은 이제 하강으로, 상완은 지금 내회전 상태니까 외회전으로 잡아당기면 됩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는 이렇게 코까지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발전된 클로즈 그립 레프트 다운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등 운동에서의 핵심은 뒤로 눕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등 운동 하실 때 팔이 좀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신 분들 대부분이 무게가 잡아당겨지는 반대 방향으로 눕는 힘을 통해서 등의 긴장감을 만들지 못하셨을 때 대부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최대 이완을 잡는데, 여기서 수축을 할 때 눕는 힘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은, 제가 지금 목이 지금 약간 뒤로 빠져 있죠. 근데 눕는 힘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은 이렇게 목이 이제 어깨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등의 텐션이 잡히기는 하는데 덜 잡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뒤로 좀 더 눕는 느낌을 통해서 등의 텐션을 확실하게 잡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축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완할 때 텐션을 잘 잡았어도 수축할 때 놓치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수축을 할 때 어떤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이렇게 내가 가는 거예요. 대형근을 많이 쓰기 위해서는 뒤로 눕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당겨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눕는 힘이 사라지게 되면은 팔이 많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뒤로 눕는 힘을 제대로 만들고 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의 특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경추 흉추 리듬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추 흉추 리듬. 흉추가 굴곡이 되면은 경추는 신전되고, 그리고 흉추가 신전이 되면 경추가 굴곡이 되는 게 경추 흉추 리듬이거든요. 누우려고 하는 힘을 만들었다는 전제하에 흉추가 굴곡이 되면은 경추는 자연스럽게 신전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이완을 했을 때 경추 흉추 리듬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어떨 때? 뒤로 눕는 힘을 제대로 만들었을 때. 그래서 제대로 된 거랑 제대로 안 된 거의 특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제대로 된 거는 제가 이렇게 수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뒤로 눕는 힘을 만든 채 우리가 다시 이완 자세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고개가 어떻게 되나요? 뒤로 빠지면서 자동으로 들리게 되죠. 그래서 흉추 굴곡 경추 신전 자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완을 했을 때 뒤로 눕는 힘을 바탕으로 늘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경추 흉추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다만 수축을 할 때는 경추, 흉추 리듬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완을 했을 때 고개가 이렇게 들렸으면은 수축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당겨줘야지 내가 불편함 없이 운동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완했을 때 고개를 그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목을 가만히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수축을 할 때는 흉추 신전으로 오기 때문에 경추가 굴곡 상태에 있는 게 상대적으로 내가 더 안정감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 운동에서 목을 얼마나 더 잘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행하고 있는 이 운동의 안정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목을 잘 컨트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팔꿈치를 충분히 아자 하면서 이렇게 외회전을 많이 걸면서 잡아당기셔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외회전력이 부족해가지고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초보자분들께서 핸들을 무조건 내 몸에 가까이 잡아당겨야겠다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개뼈가 접히면서 승모근 타깃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축을 진행을 하실 때는 충분한 외회전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대원근 타겟 풀다운 3번 더 뜯는 방식으로 발전된 방식으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으로는 제가 다른 운동들도 훨씬 더 세분화해서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프로 선수님들을 모셔서 이제 MK 피트니스에서 슈퍼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기획인과 동시에 최대 규모로 진행하는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